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우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노인들의 성욕구는 언제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노후가 되어서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아유 뭐 이 나이에 창피하게 뭐 그런 걸 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성 파트너가 있음에도 안 하시는 분, 또 성 파트너가 없는데도 이것을 외롭게 달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연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하는 남편, 집에 가기 싫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이 가정에서는 뭐 오늘 사랑 나누기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윙크를 하면서 사인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윙크 언제 받아본 적 있을까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윙크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윙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제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연세도 좀 있고, 이제 남편이 항상 이렇게 윙크를 잘 하신대요. 우리 예전에 그 정훈이의 노래에 보면 살짝 쿵 윙크함 내 마음 줄까봐 살짝 쿵 윙크로 내 마음 떠났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니어 세대는 윙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윙크도 많이 하고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윙크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죠. 이제 서로 SNS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4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의 남편은 67세이며 은퇴 후에 초등학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40대, 50대에서는 남편의 숨결이 귓볼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퇴근하는 남편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뛰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까이 오면 어떨까요? 예,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노화도 되고 호르몬 분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렵기만 한데요. 언제부터인지 남편은 윙크를 하며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윙크를 보내는 날은 어김없이 이제 출근할 때 윙크를 하고 가면 오늘 퇴근하면은 반드시 사랑을 나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윙크를 보낸 날은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부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부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발기가 잘 되지 않고 성기가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한대요. 우리 이제 성욕은 노화와 함께 이제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소멸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 남편도 아침에 윙크로 신호를 보내고 이제 저녁에 부부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테스토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갱년기에 또 소멸되고 또 여성도 에스트로겐 그 분비가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하고 이제 아침에 윙크하고 가면은 그날 밤에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밤에는 어떻게 이 남편하고 부부 관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이제 뭐 호르몬도 이제 감소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윙크로 신호를 보내면서 출근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밤에는 부부 관계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발기도 되지 않으면서 저에게 요구하는 남편이 두렵고 또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남편은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시니어들은 연애는 이제 남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하는 건데, 이분도 남편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저에게는 남편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사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계속 윙크를 하면서 이제 밤마다 요구를 하고는 하지만 남몰래 또 3살 연하인 남자랑 따로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제 3살 연하의 남자랑 이렇게 사귀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남편은 이제 계속 윙크는 하고 부부 관계는 해야 되고, 이제 굉장한 복잡하고 그리고 혼미스러운 상태에 이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남성은 남편과 40, 50대의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했고, 함께 있는 시간은 나를 10년이나 젊게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사례에 지금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례가 종종 저는 이제 사연자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곤 합니다. 남편 몰래 하는 사랑은 금지된 설렘과 숨겨야 하는 죄책감으로 남편 윙크를 보낼 때마다 그 눈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들은 연애를 할 때 정말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랑도 지킬 선은 있어야지 이제 그게 깊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시니어 연애가 자유로우면서도 법적으로는 현명하게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연자 분이 사례를 주시긴 했지만 조금 법적인 그러한 거로 다가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적인 그 부부 관계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규범을 어기는 불륜 관계를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설마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도 일의 의심도 없고, 전혀 못생긴 게 너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라고 아예 이제 아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남편 아닌 이 남자는 나의 마음을 뛰게 하고 또 설레이게 하고 나를 여자로 봐주면서 이 세상에 누나가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인 줄 알고는 있지만 법은 어때요? 법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 분은 마음은 설레고 남편은 계속 요구하고 3살 연하인 그 남자는 누나가 가장 예쁘고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설레게 되는 거죠.
양심의 죄책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남편의 윙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걸 받아주겠어요? 두 남자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또 남편은 싫고 이제 그러한 거죠. 남편 몰래 하는 사랑이 감정적으로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 파탄은 물론이고 또 남편에게 그런 정말 그 실망감, 상실감 이런 것도 이제 이 사례자 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양심적으로 정말 집에는 가기 싫고 또 연하의 남자는 누나가 최고 예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남편 몰래 하는 사랑이 감정적으로는 달콤할지는 몰라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파탄이 일어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도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기도 했지만 마음은 자유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하면 이제 불륜이죠. 그 남자 3살 남자의 그분도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연을 주신 분도 남편과의 이제 가정이 있는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면서 하면은 그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또 유부남인 줄 모르면서 이제 했던 것은 이혼 소송 시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시니어의 사랑은 감정은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표현은 당당하게 하셔야 되고요. 관계는 이 3살 연하의 남자가 그냥 임시적으로 누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것은 관계는 책임을 분명히 책임 있게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연인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우리 법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 분도 만약에 이 남자 친구랑 나중에 또 관계가 지속되거나 그러면 또 아니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법으로 좀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겠지만 법보다도 우리 시니어에게는 이제 소통이 더 중요할 텐데 일단 법에서 한번 처벌 대상을 살펴보면 비동의 성관계도 형법 제297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빨리 뭐 법적으로 가기 전에 후회 없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이제 남편이 뭐 너 정말 못생겼어. 너가 설마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뭐 바람이 날까? 이러한 건데 이제 외로운 마음에 끌려서 이 남자를 사랑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을까요? 그리고 뭐 항상 이제 출근할 때마다 윙크는 해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는 멀어지지는 아직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들통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 뭐 형법 여기에도 보면 부부는
동거와 부양의 협조의 의무가 있고 또 강제적이나 뭐 폭력은 이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니어 여러분들이 뭐 법조망을 피해서 연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사랑과 기쁨이 함께하는 시니어의 성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비동의 성관계에도 형법 제297조의 처벌 대상인데 여기에도 불륜의 관계 하시는 분, 또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릴도 있고 또 불륜 관계하면 아내와 또 남편만의 다르한 그런 뉘앙스가 또 있기 때문에 들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위기와 상간자 소송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비밀 연애는 결국 자신을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 연애는 뭐 재미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또 3살 아래인 연하의 남자는 누나가 최고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3살 연하의 남자가 누나한테 몸과 마음과 사랑을 다 주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외로움 때문에 잠깐 만났다라는 거로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감정은 소진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죄책감과 설렘 사이의 반복 갈등은 또 이 사람도 정말 남편은 자기에게 한 번도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아니했지만 3살 연하의 남자는 너무너무 누나가 정말 최고고 멋지다. 나 누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또 막 생기는 거지요. 마지막에 여자로서의 감정은 기억으로만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설레는 감정도 이 3살 연하의 남자랑 만나면 가슴이 뛰고 심쿵심쿵 하는데 또 윙크하는 남편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또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불륜 관계에 대해서 달콤한 그것은 기억으로만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노후에도 잠깐 설렘도 있고 뭐 외도도 하고 바람도 살짝은 가실 수 있지만 이러한 법 뒤에 사랑 뒤에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이제 이상적인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다 발각되면 또 남편이 위자료를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은 젊은 남자 친구가 이 사랑 없이는 정말 못 살아 하는 착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한 감정의 뿌리가 외로움인지 결핍인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 남자 없이는 못 살까 이러한 것도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제 뭐 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실의 무게감을 이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음도 설레기는 하지만 이제 이상적인 거리를 두고 남편의 윙크를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이 사연자분도 남편이 윙크를 하면 또 자기도 살짝이 윙크를 해주는 그러한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시니어의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노년이 될수록 마음은 계속 이제 뭐 이제 손도 잡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러한 것을 좀 마음속에 옛날로 돌아가서 더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례 두 번째 시간 볼 텐데, 그날 밤 가짜였던 파란 알약. 우리 알약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창생 그녀의 품은 설렘, 침대는 당황이라는 그 소주제인데요. 이번에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연구소를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남자분이 아주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이제 동창회에 가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동창생하고 이렇게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데, 파란 알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도를 못한 그러한 사연입니다. 우리 동창회 중에서도 초등학교 동창회는 옛날부터 거기는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동창회는 그냥 이제 다 커서 사회생활에서 또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동창회는 갈 수가 있지만, 초등학교 동창생은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거라 이제 동창회가 굉장히 설레고, 그때는 아무 허물 없이 너냐 나냐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절이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도 어린 시절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뭐 개구장이 시절,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준간부직으로 있다가 5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산악 자전거나 이제 그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이분도 온몸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하시는 편이었어요.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친목도모 밑에 친목도모 및 또 건강 힐링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던 62세 남성입니다. 그 연구소에 들어오실 때도 아주 우람한 그 체격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몸매였어요. 굉장히 몸도 건강한 편이죠.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정기 라이딩을 하면 왕복 20에서 50kg의 체력에 따라서 코스 조절도 하고, 때로는 1박 2일 또는 당일 코스로 지방 투어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타며 체중 조절, 또 당뇨 예방, 혈압 조절 등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몇 개월 전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의 한 반이었던 그녀가 참석할까 하는 기대감, 이제 그러한 마음의 동창회에 3번 정도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2번 정도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을 정기 모임에 이제 3번째 참석했을 때는 이분도 그녀가 또 참석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 동창 그 여자분도 참석을 했었죠. 우리는 정식 행사가 끝나고 그녀와 2차에 가서 술도 한잔하며 우연히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동창생으로서 만났고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날 아내가 또 지방 출장을 가서 마음 홀가분하게 그 동창회에 참석을 했고 또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게 그녀와 모텔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나 지나서 외롭고 또 남자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주 또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했겠죠. 오늘 밤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좀 마음껏 해보라 그러면서 완전히 몸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도 이제 동창회에 나가면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은근히 상상하면서 나가게 되었거든요. 사별 후에 그 허전함을 사랑의 온기로 채우고 싶어서 또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설레였고 또 당황하고 부담이 엄청 컸어요. 나를 오늘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도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녀의 마음도 달래줄 겸 나도 심쿵한 마음에 그녀 몰래 약을 하나를 복용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아그라를 하나를 먹은 거죠. 그래서 비아그라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녀가 샤워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도 시간에 맞추어 관계를 가지는데 이제 30분 전에 이제 하고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 앞불싸 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발기가 되지 않을까? 좀 더 스킨십을 시도하며 몸을 달아오르기 하는데 이제 두통도 살짝 오고 어지럽기도 하고 결국에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친구는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냥 내 몸을 주겠다고 했는데 발기 안 되는 나에게 못난 자식 이것도 못하나 하며 뺨이 한 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즘 가짜 약도 있다고 하던데 그날 밤 파란 알약은 가짜였을까요? 마법의 알약이라고 들었는데 왜 발기가 안 되었을까요? 실망과 불안감으로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긴장감이 먼저 올라오면서 자존심 때문에 이제 사연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비아그라를 먹으면 발기가 되고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 성기구 파는 데를 잠깐 들렸는데 그게 남자분들이 그게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요? 거기 있는데 남자 두 분이 이제 시니어의 한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알약을 또 사가더라고요. 한 알에 10,000원, 5알에 5만 원. 그래서 이게 성인용품 집에서도 이걸 파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하에 이걸 사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암암리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이제 그 사용 설명서대로 비아그라를 먹었어요. 30분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발기를 유도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성적 자극 시에 혈류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이지 이거 이제 약을 먹었다고 해서 금방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나를 가져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자기도 굉장히 민망스러운 마음으로 오시기는 했는데 그 약은 파란 알약은 가짜는 아니다. 그래서 발기를 유도하는 약이 아니고 그냥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고 몸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서로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가 뭐 또 너무 나 남편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으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라는 그러한 마음에 또 여자를 좀 이렇게 보듬어 드리려고도 했던 그런 시도의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먼저 충분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남편 후에 사별 후에 너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러한 마음으로 연결을 해서 오늘 이제 내가 이거 비아그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주요 그 목적이 비아그라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걸 먹었는데 가짜 약을 먹었나라는 그러한 질문 때문에 이제 오신 거예요. 꼭 그 뭐 약물 복용보다도 또 치료법에는 주사제도 있고요. 또 의사 처방 하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또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하면 조금 그 약보다 조금 효과는 빠르겠죠. 여기에서 주의사항을 보면 반드시 의사 처방 후에 복용을 해야 되고 또 과다 복용 시에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갑자기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까 사연자께서 주신 것처럼 두통도 일어나고 어지러움증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성적 자극이 전제되어야지 효과를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내 몸을 오늘 마음껏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완전히 허용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적 자극에 애무도 있어야 되고 뭐 약을 드셨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내분하고도 할 때 이제 가끔씩 그 비아그라를 드시기도 하고 늘 복용하고 있대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항상 복용하고 있고 지참하고 있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여자 동생이 하자고 할 때 그냥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비아그라 이 사용하는 법이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 성인용품 구매하러 갔는데도 한 10분 사이에 남자 2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약을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약국에서도 이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았더니 남자분들이 꽤 많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니어의 성생활에 외롭고 또 허전하고 고독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약을 복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사례 윙크하는 남편 집에 가기 싫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동창생과 함께 만났는데 파란 알약을 먹기는 했으나 그날 발기가 되지 않아서 하는 그런 사연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윙크하는 남편 또 이제 연하의 남자랑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랑에는 사랑도 좋지만 법은 굉장히 냉정하고 또 그 남편이 알게 되면 또 오히려 반대쪽에서 위자료를 청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다시 그 감정을 정리를 잘 하셔서
남편하고의 새롭게 이제 윙크를 해주면 사연자분도 윙크를 좀 하셔서 정말 그 함께 늙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서로가 의지하고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이제 연하의 남자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그 사람이 누나 제일 예뻐하고 달콤한 말로 얘기는 했을지언정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고 현재의 현실로 돌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창생하고 예 그러한 그것도 이제 불륜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친구로서 그 여자를 조금 만족하게 해주려고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알약을 먹었지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은 뭐 발기를 그 조력자의 역할이죠. 그거를 드신다고 해서 막 갑자기 흥분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또 법에서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성생활이 당당하게 법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합법적인 그러한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건강한 성생활 하시고 남은 여생까지 신체 건강하게 또 사랑을 할 때는 더 당당하게 하시는 멋진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